경제 조태현이었습니다.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수요일 정치 비하인드. 서정욱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코너는요, 두 분의 정치 펀치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얼굴에 펀치를 막 날려주시잖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 부드러운 펀치. 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뭐랄까요? 다듬어지지 않은 펀치.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듬어지지 않은 펀치. 홍명보 감독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네. 월드컵에 우승하더라도 정몽규하고 홍명보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아, 왜요? 결과를 떠나서 12년 동안 축구협회를 하면서 네. 완전히 저는 사유화를 했다. 정몽규 회장이. 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감독도 제일 중요한 게 선임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혀 없이 밀실에서 예. 일방적으로 됐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봐요. 아, 그래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이제 문체위 회의에서 보여준 결과는 네. 축구협회의 무능과 독선과 폐쇄성이 네. 이게 국민들이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아. 근데 어제 그 자리에 나왔던 박문성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눈치를 안 본다. 아, 눈치를 안 본다. 눈치를 안 보는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인 것 같고 그야말로 금수저들이고 정몽규 회장이나 예. 홍명보 감독이나 두 번째로는 체육관 선거하는 데다 여기 외부에서 축구협회에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 눈치도 안 보고 완전히 자기들 세상에 갇혀서 사는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구협회 개혁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네. 어제 그 문체위의 최대의 패자는 당연히 네. 정몽규, 홍명보 두 사람이었고 예, 또 한 사람. 최대의 스타는 박문성 해설위원이었고 국회의원 중에 최대의 루저는 양문석 의원이었던 것 같아요. 시종일관 소리만 지르더라고요. 양문석 의원이 루저였군요. 소리만 질렀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책상 치는 게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도 충분히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역시 그 뼈 때리는 이 정치 펀치 대단하시죠. 부끄러웠습니다. 보면서. 아, 그러셨군요. 네. 예, 같이 정치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국민의힘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도부가 용산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갖는 게 이렇게 화제거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모든 게 그 한동훈 대표한테 좀 문제가 있다 봐요. 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대통령한테 독대를 공개적으로 네. 언론에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일정이나 모든 걸 예. 보고 일단 독대가 성사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하고 나서 결과가 있을 때 예. 발표하는 게 맞잖아요. 네. 꼭 대통령을 겁박해서 본인은 이게 그 언론에 자기 정치하는 예. 이거는 저는 아주 이게 그 예의에도 안 맞고 대통령이 이걸 보고 이게 뭐 진짜 저는 경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경로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다. 어떻게 보시죠?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로야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 수시로 그러세요? 경로하니까. 근데 대통령의 독대를 처음 요청하면서 그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했다면 그거는 한동훈 대표의 잘못일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본 사정은 처음 요청한 게 아니고 수시로 지금까지 계속 요청했다 거듭. 그런데 이걸 외면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언론에 흘러들어간 것 같은데 그조차도 의도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예상하는 건 혹은 기대하는 거는 당연히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국민들 앞에 보이지 않는 네. 그런 장에서 수시로 만나고 수시로 그렇죠. 소통하고 예. 수시로 수시로 의견 교환하고 아니 국정운영의 파트너니까 동반자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확인된 거예요. 그런 게 일절 없구나.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대표만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여당 대표도 안 만나는구나. 김건희 여사만 만나는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국정운영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족으로서 부부로서 만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고 네. 여당 대표하고도 저런 상황이면 도대체 대통령은 누구하고 소통하면서 국정운영을 하는지 네. 대단히 의아할 수밖에 없고요. 네. 어제 그 27명이 모여서 야외에서 그것도 주르륵 앉아서 밥 먹고 아무 네. 의미 있는 대화도 없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그냥 그 자기 원전에 대해서 지식 많고 네. 체코 가서 잘겠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나머지 취임선 다 끝난 거예요. 도대체 저런 만찬을 뭐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한가해요 지금? 한가하냐? 근데 지금 대통령과 소통에 있어서 독대를 이 언론에 한 한동훈 대표의 잘못이 큽니까? 아니면은
독대 요청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 받아줬다고 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잘못된 거죠. 저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 네. 큰 게 아니고 100%죠. 100%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또 독대하기 전에 내용까지요. 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네. 결혼을 했다.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의사 정원을 내년에 네. 백지화하는 이러면 이게 대통령한테 압박받게 도 됩니까? 특히 내년에 정원을 어떻게 백지화합니까? 네. 내용을 뻔히 알고 독대를 요청하면 이게 그걸 따르라 이거 아닙니까? 안 네. 따르면 이게 대통령한테 다 부담이 가고요. 독대 저는 대통령한테 책임 부담만 주지 본인 정치하는 거지 이거는 예의에도 안 맞고요. 예. 내용도 이게 안 맞다 봐요.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네. 거는 과거에 그 한동훈 대표가 그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이 공개되고 나서는 그 공식 라인을 통해서만 이제 뭐 언급하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번 사건도 사실은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공개로 조율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언론을 통해서 나갈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나 저는 어떤 경로로 나간지 모르겠는데 네. 그걸 저는 상당히 나중에 보면 또 공개 요청을 또 하고 있잖아요. 예. 어제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대통령을 가지고 겁박하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저는 하는지 우리 그 도저히 저는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어제도 겁박했어요. 저기 독대 논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 한동훈 100% 대표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죠. 아니 오죽 안 만나주면 오죽 외면하면 네. 그게 밖으로 나갔겠어요. 그리고 어제 그 자리에서도 아마 한동훈 대표는 오늘 아침에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혹여라도 만찬 그 앞이나 만찬 뒤에 잠깐이라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조차도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끝나고 나서 정무수석한테 네. 꼭 좀 이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달라 얘기한 거고 그걸 또 알려지니 많이 이런 논란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언론에 얘기하겠다라고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겁박이에요. 사정이지 사정. 근데 그렇게 사정을 해도 안 만나주면 도대체 여당 대표는 그러면 설 자리가 없어요. 한동훈한테 설 자리를 안 주겠다. 대통령하고 소통 못하는 여당 대표를 여당의 구성원들이 따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의 리더십을 네. 박탈하겠다. 아니 한동훈 대표가 전화하면 되잖아요. 나는 겁박이죠 거꾸로. 아니 전화 받아야 전화를 하죠. 전화 안 받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그리고 한 라인도 안 주고. 안 주고. 아니, 그러니까는 정무수석 통해서 비서실장 통해서 수차례 얘기했지만 안 되니까 네. 그게 아마 언론으로 흘러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예 그런 독대 요청조차 없었던 것으로 치부되니까 그게 언론으로 흘러나간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근데 그 경위는 다 떠나서 네. 그럼 여당 대표 안 만나고 국정 운영할 거냐고요. 근데 여당 대표가 우위에 있는 것 같아 느껴져요. 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 그게 예. 여론이 그런 거죠. 보수층에서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의대 정원 문제든 네. 지금 인생 문제든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 여론이 보수층 안 좋잖아요. 네. 지금 보수 언론도 다 돌아섰어요. 그래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 그 보수 언론의 대표적인 신문인 조선일보에서 신문은 권력자의 편인 적이 없다 이런 칼럼을 썼어요. 윤석열 정신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네. 아니 근데요 어떻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계속 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 장악력과 정치력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오히려 그래서 지지율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이런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이런 부분들 정치력 평가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제 우리 박완석 의원이 네. 박원석 의원이 박원석은 뭐라냐면 윤석열 대통령 100%면 잘못이고 속이 좁고 이래 되는 거죠. 언론으로 이렇게 자기 플레이하면 네. 한동훈 대표는 독대 요청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은 마치 이게 불통이고 거절하는 이런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 이게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여당 대표가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내용 자체가 그러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내년에 정원을 백지화한다든지 또는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내용 자체를 이미 다 공개해놨고 독대하자면요. 결국 또 이게 자기 정치밖에 더 됩니까? 또 안 받아주면 자기는 이렇게 다 했는데 대통령이 불통이다. 고집이다.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이래가는 게 서로 윈윈하는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경험이 부족하고 또 뭐랄까요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봐요. 이를테면 의대 정원 문제든 네. 아니면 김건희 여사 문제든 다른 여타 현안 본인이 얘기했던 제3자 추천 특검 문제든 네. 당 내부를 설득을 잘 못하잖아요. 예. 사실 여당 대표가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소통해서 국정 운영에 이제 이 여당의 의견이나 민심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만 네. 한편으로는 당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그렇죠. 모아가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 점에 있어서 부족한 건 맞아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경험이 없고 이분도 정치 처음 하는 건데 갑자기 당대표에서 시작을 하니까 네. 부족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그런데 더더욱 아니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어요. 비대위원장을 시켰잖아요. 법무부 장관 하던 거를 대통령이 내려가지고. 아니, 비대위원장 시키고 나서 사퇴했는데 본인이 또 당대표 선거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사퇴했는데 본인이 당대표 선거 이제 정치해야 되겠다 당대표 네. 선거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런데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시켜놓고 그다음에 당대표는 방해했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존재를 인정하고 어떻게 공존할 건가를 그때부터는 모색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국민의 63% 그러니까 여권 지지자들이 63%의 지지로 당선된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쫓아내지만 않았지 거의 이준석 보듯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아 그래서 문제가 있다. 대통령에 문제 있다는 점. 별난 사람이 윤 대통령은 도대체 윤 대통령하고 당대표를 누가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있어요? 그냥 비유나 맞추고 예. 예예하고 예스맨만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대통령이 지지율이 70%면 예스맨 하겠어요. 여당 구성원들도. 대통령 지지율이 20%예요. 누가 예스맨을 합니까? 아이고, 지지율 얘기하시면은 저희 또 여론조사 찾아야 되는데요. 아 발언 취소 안 됩니까? 20% 대라고 얘기할게요. 발언 취소 안 되나요? 어떻게 되세요? 도대체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소리는요. 네. 진짜 선소리는 게 그 운명 공동체라는 애정이 있을 때. 아 저거 선소리 많이 합니다. 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고 좋아하지만 진짜 선소리 많이 하거든요. 예. 언제요? 예? 언제요? 많이 합니다. 제 방송이나 유튜브 보시면. 예. 그러니까 제 말은 게 진짜 선소리나 당 과정이 하나다. 운명 공동체다. 네. 이런 게 애정에서부터 나오는데 네. 이준석 대표나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런 운명의식, 애정이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양파다. 전생에 양파인 것처럼 의혹이 까도 끊임없이 나온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 비판 자체와 또 공천 개입 의혹을 비판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틀린 얘기가 없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명품백에 공천 개입에 뭐 온갖 논란들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네.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마포대에 가서 순시 나가가지고 업무 지시나 하시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상당 지분을 김건희 여사가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회복이 안 될 텐데 그저께 최재형 목사 그 수사심의의 결론도 지난번 김건희 여사 수사심의의 결론하고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거예요. 예. 결국에는 그 청탁의 성격을 인정했고 직무 관련성을 인정해서 기소 의견을 네. 낸 거지 않습니까? 일단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네. 김건희 여사 앞에서 검찰이 제대로 된 그 판단을 못 내릴 거라고 보고요. 결국 특검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야당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논란에만 접어들면 제대로 된 그 수사도 못하고 결론을 못 내리니까 네. 아니, 특검이라는 게 그럴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이잖아요. 그래요. 뭐 말씀 나오셨으니까 수사 심의까지 좀 얘기 네. 들어볼게요. 어제 뭐 속보로 나오더라고요. 기소 의견 어떤 일단, 걸 기소하라는 예. 겁니까? 그거는요. 네. 김영란법은 그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아. 받은 사람은 없잖아요. 예. 뭐 그래 놓을 수 있다 봐요. 예. 이걸 가지고 뭐 윤 대통령이 신고 안 했다고 또 떠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거는요 몰래 가지려고 신고 안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전 국민이 알기 공개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뭐 대상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1년에 한 번 신고 여부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대통령 수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최재형 목사가. 네. 전 참칭 목사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신고는 가지기 위해서 몰래 안 하는 게 신고 의무인데 대통령이 그걸 가지려고 신고 안 했겠습니까? 그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양파 이야기 나오니까 제가 많이 들어본 거는 양파 조나 양파 이는 많이 들어봤어요. 네. 근데 양파 김은 처음 들어봐요. 양파 조국. 그때 막 까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때 별명이 인터넷 보면 양파조 많아요. 그래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지금 11개 재판 받는데 아직 계속 복하고 또 있잖아요. 네. 양파 2, 아, 그래요? 양파조.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 뭐 있어요? 아까 저는 파우치 배가 끝난 거고요. 예. 도이치 하나는 게 오래전에 거 있고 네. 공천 개입은요. 전북의 그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다. 아. 어제 허민 논설위원이 문화일보에서 칼럼이 나와요. 예. 시체 없는 살인 사건. 아. 아무 증거도 없이 전북의 카드라 통신으로 뭐 허풍쟁이들이 김건희에서 팔고 다니는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전혀 증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아니 전혀 증거가 없는 게 아니고 예. 그 전직 그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그 서울의 신문이라고 하는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김건희 여사한테 별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언론사 기자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저 이원모 비서관 공천하려고 김건희 여사가 팔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라는 식의 공개적인 그 통화 내용까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심증이 가는 거고 의혹이 있는 거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특검이 나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특검법이 통과됐어요. 여당 의원 8명만 제2 때 넘어오면 네. 그 특검법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여당 대표든 여당이든 그 안중에 없이 나 홀로 국정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고민될 거예요. 김건희 여사라는 시한폭탄을 이대로 안고 가야 되느냐, 우리 같이 죽어야 되냐,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고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 김대남 용인 갑의 그 이원모 비서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그분을 좀 알아요. 저 이원모 방송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주에 공천 떨어진 사람들요. 대부분 전부 다 이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떨어졌다. 김건희 여사가 저쪽 밀어서 떨어졌다. 얼마 전에 또 비서관 떨어진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저쪽 라인이 김건희 라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공차이든 어느 청와대든 떨어진 사람은요. 전부 이게 자기가 뭐 실력이 부족해 떨어졌다는 사람 없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찍었다는 사람 없어요. 전부 김건희 여사 팔아요. 아마 이거는 이제 보통 그래야만 자기 억울하게 떨어졌다. 저쪽은 이게 부적격자인데 김건희 여사 줄로 들어갔다. 전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다니니 다 그게 허풍이에요. 그럼 김대남 씨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이원모 밀어 떨어졌습니까? 이원모 그 과정을 알잖아요. 강남에 올라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용인으로 갔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자기가 기사한테 떠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을 거고요. 조만간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 확보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실정법 위반 문제 때문에 틀지 못하는 거일 가능성이 있고 국감에서 나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님? 들어보고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혹이 있는 사람들 수사하면 또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이번은 뭐 검사들을 상대로 수사한 검사들을 상대로 법 왜곡죄 뭐 한다고 하고 고소하고 탄핵하고 그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왜곡죄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편의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법령을 도입하면 어떻겠냐. 예전부터 있었던 논의예요. 근데 지금 시점에 법원역조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그게 뭐 이재명 방탄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 그거 도입한다고 해서 방탄이 됩니까? 그거 도입한다고 검사들이 수사를 안 하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의혹은 수사 다 끝났어요. 다 기소해가지고 다 재판으로 갔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일부는 있죠. 일부는. 근데 판사들이 이제 기소된 사건들 같은 경우에 저 죄 도입한다 그래서 원칙대로 재판 안 해요. 이거 방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탄 목적으로 저걸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다만 이걸로 기소 독점주의나 기소 편의주의를 견제하는 게 우리 이제 형사사법의 원리상 맞느냐. 이건 이제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또 공수처 견제장치들이 있는데 또 옥상옥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검찰개혁에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비전들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면 되지. 또 갑자기 생소한 다른 나라 입법제도 그렇게 많지 않은 법외국조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 이 논란은 저는 야당 내부에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했는데 의혹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검사가 왜곡했다 이래가지고 그럴까요? 공격할 겁니까? 제가 어제 그 독일이나 뭐 노르웨이 있다가 제가 독일법을 전문을 소개해 주는데요. 독일에는 이제 법관 등이 법을 적용할 때 그 5년이야 이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검사를 겨냥한 거예요. 검사가 기소를 안 하거나 수사 안 하거나 증거를 뭐 조작하거나 이거거든요. 그런데 법 왜곡죄가 되면요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 누구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갑자기요? 수사 안 한 게 너무 많잖아요. 아니 서해 공무원부터 강제 북송, 경제성 조작, 통계 조작, 송철호 건 전부 법 왜곡이야. 수사 안 해서 기소 안 하면 또 피해 보는 게 이재명 대표. 왜 배모씨 뭐 빌딩이 건물이 있고 이런 거 왜 차명재산 의혹은 수사 안 합니까? 법관하지만 그다음에 그 조국 대표의 아들 그 범죄 맞잖아요. 허위 인터넷 거 제출했잖아요. 봐주면 이게 다 법 왜곡죄입니다. 지금대로 하면 이거 제가 보기에 오히려 민주당 사람 다 잡는 법이에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건데 왜 도입 안 합니까? 그러면 도입하면 말입니다. 되죠.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러네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장한 두 국가론과 관련해서 반헌법적인 발상이다.
통일이 인생의 목표라고 하더니 북한의 두 국가론의 주장을 급선회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견 주신다면요? 일단 그 논란이 그 야권 내부에도 있어요. 그리고 임 실장이 얘기했던 게 김정은의 주장하고 동일한 건 아니고 다른 맥락이고,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했던 학자들이나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두 국가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헌법에 네.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하고 있고 그렇죠. 어쨌든 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과 맞느냐. 정책 방향을 이제는 사실상 두 국가를 인정하고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고. 근데 전 정권의 비서실장이 얘기한 거를 현직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적절합니까? 뭐 비서실장급이에요? 본인이? 아, 또 제가 보기에는 참 윤 대통령 정무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에이, 그건 아니고 임종석 실장이 그 이야기 할 때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그랬잖아요. 큰 방향에서 바꿀 필요 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저는 보고. 문 대통령은 김정은 그 이 위원장의 그런 어떤 주장이 틀렸다라는 걸 전제하고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임종석 실장 발언이요. 반헌법적이고 그건 뭐 설명이 필요 없죠. 그다음에 반국가적이라 봐요. 이런 걸 보고 반국가 세력이랍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주장이 그대로 동조하고 있잖아요. 네. 반국가적. 그다음에 중요한 게 세 번째가 네. 자기 부정적. 자기 부정. 아. 옛날에 전대 상기 의장할 때 예. 임수경을 북한에 보내고 예. 평생 자기 통일운동하겠다고 네. 한 사람이 이제 통일하지 말자. 이거는 자기 살아온 길을 부정하는. 그러니까 반헌법, 반국가, 자기 부정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요, 의원님, 전 의원님. 우리 영토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까지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넘어오면 탈북해서 넘어오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는 거는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이제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임종석 실장도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을 포함해서 예. 일종의 이제 특수관계론에 기초한 이를테면 남북관계 예.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남북 기본 합의서에 나와 있는 특수관계론이라는 거는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한편으로는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론이기 때문에 그 통일론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네. 일종의 두 국가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때문에 현실과 우리 헌법 체계 사이의 괴리, 현실과 우리 정책 방향 사이의 괴리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인데 제가 보기에 임 실장이 조금 그 부적절했던 거는 그 장소가 9.19 네, 그 합의 그 기념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돌출적으로 하는 바람에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다 묻히고 예. 비서실장의 메시지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대통령을 모셨던 비서실장으로 적절치 않고 그리고 학술 세미나의 자리에서 이제 그런 이 발제나 토론을 하고 진지하게 한번 토론해 보자 하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정치 재개하려고 뭔가 이게 본인이 주목받는 발언을 하기 위해서 돌출적으로 발언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건 좀 논란이 되고 또 자극적으로 제기했어요. 네. 통일하지 말자. 그렇죠. 그런 어법도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의견 주신다면요? 지금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두가 안 했으면요. 임종석 안 했을 겁니다. 이거는 이게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충북 오세훈 씨가 그랬잖아요. 종북 위에 충성하는 네. 충북 예. 이런 이제 그 발언이고요. 뭐 저는 지금이라도 그 두 명한테 묻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도 입장을 밝혀라. 근데 만약에 두 국가론을 진짜 시행을 하면요. 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사실상 인정되고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북한이 독립국가로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북한에서 만약에 정치적으로 만약에 비상사태가 났을 때 우리나라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게 중국이 예. 개입했을 때 급변사태 때. 네, 급변사태. 그럼 이게 우리하고 중국이 국교를 맞은 북한이 중국에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이게 위험한 발언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토 조항을 없앤다는 게 네.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네. 대표도 입장을 한번 분명히 밝혀봐라. 그래요. 논란에 대해 이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제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 난리가 났습니다. 한 토론회에서 김모 의원은 주가가 내려갈 것 같으면 인버스 투자해서 돈 벌면 되는 거 아니냐. 인버스라는 건 대한민국 주식이 내려가면 거기다 돈을 걸어서 하라는 건데 인버스 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 개미 투자자들은 인버스를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고요. 네. 그분이 하필이면 금투세 그 유지론 입장에 서서 토론을 한 분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그 투자자들의 그 지금의 네. 금투세에 대한 여러 가지 아우성들이 있는데 그런 건 뭐 안중에도 없고 네. 그러면 하락장에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고 하락장에 투자하는 건 진짜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나는 그거 거고 못해요, 일반 개인 사람들은. 투자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그 자체로는. 그러나 저는 어쨌든 이걸 한 차례 유예를 이미 해서 시행하기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자본시장의 규모에 비해서 얼마 안 되는 세금인데 이거 가지고 주식시장이 무너진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은 가망이 없는 시장이에요. 법인세 좀 올린다고 이 대한민국을 떠날 거다 기업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자본주의라면 가망이 없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리고 금투세 정도 그 얼마 안 되는 5천만 원까지 공제하고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 20% 과세하는 정도의 과세 대상도 지극히 미미한 이 법안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 주식시장이 붕괴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가망이 없는 시장이에요. 그걸 지금 인정하자는 겁니까?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금투세만 안 있는 게 아니라요. 펀드는 수익이 많은데 그건 또 줄여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펀드는 세율을 줄여요. 아니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잘못된. 그건 잘못된 그럼 거고. 수정해야죠. 그것도. 아니 그건 잘못된 건데 그거하고 금투세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제 예. 그 을사오적에 빗대 가지고요. 을사오쇼트, 쇼트. 롱. 예. 상승할 때 버는 걸 롱. 예. 그 하락에 쇼트라고 합니다. 예. 숏. 숏. 그래서 을사오쇼트 오쇼. 5명이 있는데요. 예. 누구냐면 이제 김남근 의원. 그다음에 김남국. 임광현 예. 2명에다가 그다음에 어제 3명이 넣었잖아요. 김영환 어제 망언한. 예. 그다음에 그 김성환, 예. 이강일. 예. 그 5명의 의원을 을사오쇼 오쇼. 이렇게 지금 기사가 예. 부르고 있는데요. 이 금투세요. 이거 얼마도 안 되는 걸 왜 1,400만 개미들 다 반대하는데 예. 왜 강행을 하려 하죠? 이게 저는 과세 있는 곳에 소득 있는 곳에 과세는 있죠. 그런데 이 주식 투자 소득은요. 영구 소득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벌다가 네. 대부분 개미들이 잃어요. 근데 땄을 때만 세금 그다가 있다. 이거는 전혀 거짓말이고요. 지금 얘기하는 게 땄을 때만 세금 걷는 게 아니고 통산해서 걷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해보고 이익 본 걸 합쳐서 통산해서 이익 본 거에 대만 걷습니다. 5년이다 10년이다 기간이 있지만 그 복잡한 걸 그게 기간에 있어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비하인드 얘기는 뒤에서 저희가 더 하기로 하죠. 왜냐하면 지금 두 분 얼굴 빨개지셨는데 나가시면서 우리 악수하면서 나가요. 알겠습니다. 저희 클로징 때 또 여론조사 읽어드리고요. 오늘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서정 변호사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